어서와. 인공지능 활용 수업은 처음이지? 방법을 전해줄게. 오늘 우리는 그림을 못 그리는 똥손인 사람도 자신이 원하는 스토리를 그림으로 바꿔주는 인공지능 기반의 웹툰 제작 에듀테크를 배워볼게요. 모두 투닝 배울 준비되었나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기자동차학부 교사 강수입니다. 어서와. 인공지능 활용 수업은 처음이지? 방법을 전해줄게. 인공지능 활용 수업 처방전 투닝편입니다. 투닝편 이제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웹툰 제작 에듀테크 투닝을 소개하는 영상 7번째 중에서 만약에 앞에 6개를 놓치셨다면 한 번씩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제가 어떻게 투닝을 활용해서 수업을 했고, 그리고 또 다른 수업 사례들 모아놓은 보고서 추천드리겠습니다. 2022년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에 제출했고, 그때 상을 받았던, 교육부 장관 상을 받았던 수업 사례 공유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어 웹툰 제작 및 자기서사 글쓰기 영작이란 타이틀로 제출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사예요. 영어 교사인데요. 인공지능 웹툰 제작 플랫폼인 투닝을 활용해서 영어 일상툰을 제작하고, 그리고 자기서사 글쓰기까지 연기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일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입니다. 왜냐면요, 우리 한 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싸이월드부터 시작해서 SNS를 통해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싸이월드 기억하시는 분 계시려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자신의 일기인데 공개를 해요. 즉 자신의 일상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현재까지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보면 자신의 오늘 있었던 일들, 좋았던 일, 나빴던 일을 공유하는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학습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문화가 여전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자신의 일상을 적을 수 있는 기회를 영어 시간에 너무 안 주는 게 아닌가. 교과서만 보더라도 영어 자기서사 글쓰기, 자기의 일상을 적게 하는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없어요. 영작을 할 때 대부분 설명문이나 그리고 논설문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만 자신의 일상을 적으라는 게 없어서 그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어 자기서사 글쓰기를 가르치기 위한 효과적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 투닝을 활용했습니다. 구체적인 건 이렇습니다. 1, 2차 시에는요, 제가 모아둔 영어 웹툰들을 블로그에 모아놨고요. 그걸 가지고 아이들이 다양한 영어 웹툰들을 즐길 수 있도록 했고요. 3, 4차 시에 투닝을 활용해서 웹툰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5, 6차 시에는 자기서사 글쓰기 영작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결과물을 공유하면서 끝냈습니다. 먼저 1, 2차 시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영어 웹툰 속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이버 웹툰, 특히 네이버 웹툰 굉장히 많이 보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에 있는 웹툰 독자들을 위해서 영어로 영작되어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 웹툰이란 사이트만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네이버 웹툰들을 영어로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이 웹툰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해요. 왜일까요? 학생을 타겟으로 만든 웹툰들이 아닌, 그리고 외국에 있는 독자들의 취향을 존중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클릭수를 늘리다 보니까 교육적이지 못한 웹툰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웹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장르 중에서 저는 일상툰, 나중에 자기서사 글쓰기랑 연결시킬 거니까요. 개인의 일상을 그렸고 공감을 유발시키는 일상툰 장르만 가져왔습니다. 또한 그거 아시나요? 북미에서 가장 유행하는 1위 웹툰 사이트가 타파스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실제로 마블까지도 이긴 적이 있는, 마블 커믹스까지도 이긴 적이 있는 웹툰 사이트예요. 하지만 이 사이트가 교육적으로 쓰지 못한 이유는 여기엔 좀 선정적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상툰 장르와 그리고 선정적인 웹툰을 제외한 학생들이 볼 수 있는 웹툰들을 따로 모아놨습니다. 제가 가진 블로그예요. 보시다시피 2018년도에 모아놨어요. 그때부터 쭉 꾸준히 모아놨던 것들이고요. 클릭하면요, 다양한 웹툰들을, 그리고 필터링을 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 피식하고 웃을 수 있는 일상 툰들이에요. 학생들은 이 블로그에 자신의 태블릿을 가지고 들어와서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나는 샌들을 신고 밖에 나가. 왜냐면 샌들을 신으면 이런 무릉덩이, 퍼럴스의 스텝, 밟는 것을 두렵지 않아도 되거든. 버스가 온다, 버스가 오는 걸 발견하고 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따단, 내 발목이 이상하네. 네, 슬리퍼가 돌아갔어요. 이런 거예요. 피식하고 웃을 만한 정도죠.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가 만든 네이버 블로그에 모아놨습니다. 무슨 네이버 블로그입니까? 트렌드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요즘 같으면 저도 구글 사이트에다 모아놨을 텐데 2018년도에 제가 처음에 이 웹툰을 모으기 시작했을 때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그때는 유행이었답니다. 이 모든 것을 구글 사이트로 옮기는 것도 일이어서 현재도 네이버 블로그를 쓰고 있고요. 이 누적수가 가지고 있는 또 장점도 있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누적수를 보여주는 것도 또 나름대로의 묘미가 있어서 이걸 계속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서요. 네, 활동지와 함께 학습을 합니다. 가장 자신이 공감되었던 웹툰, 여러 개의 웹툰을 보다가 이렇게 적고요. 그 웹툰의 내용을 분석합니다. 또한 그 웹툰에 대해서 좋았던 유용한 표현들을 여기다 분석해요. 그래서 이 브레인스토밍한 것을요, 사진을 찰칵 찍어서 어디에 올리냐? LMS에 올려요. 왜일까요? 네, 이 활동지를 잃어버리면 다음에 또 새 활동지로 하면 아이들이 이거 기억 못해요. 그래서 살짝 찍어서 이렇게 LMS 사이트에 올려놓게 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학습의 과정이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질문하실 거예요. 처음부터 온라인 활동지로 만들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온라인 활동지로 만들면 좀 불편한 점이 뭐냐면, 학생들은 지금 학습용 기기로 뭘 보고 있죠? 웹툰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웹툰을 보면서 이 기기 안에 있는 또 다른 탭으로 들어가서 하나는 웹툰을 보고요. 하나는 활동지로 보면 아이들이 불편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기로는 웹툰을 자연스럽게 즐기게 하고요. 학생들이 오프라인 활동지, 즉 이 종이 활동지로 이 웹툰을 보면서 브레인스토밍 하고요. 브레인스토밍이 다 끝났으면요. 이걸 다시 학습용 기기를 활용해서 LMS로 옮기는 작업.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탭을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설계한 방식입니다. 네, 3, 4차 시에 가면요. 이제 학습용 기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일상툰을 만듭니다. 일상툰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Slice of Life입니다. 삶의 조각이란 뜻이에요. 즉 일상툰은 우리의 삶의 단면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아이들이 얻기 쉽기에 브레인스토밍 하기도 쉽고요. 이 브레인스토밍이 누구에게서 시작돼요?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돼요. 당신의 삶의 단편을 보여주세요라는 테마로 학생들에게 독자들이 공감할 만한 자신의 경험을 6컷의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로 제작하세요 라고 말해줍니다. 그럼 학생들은요, 이렇게 크롬북을 가지고 투닝을 제작하고요.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은 이렇게 LMS 플랫폼에 자신의 영어 일상툴을 링크로 제출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5, 6차 시에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학생들이 학생들이 구글 닥스에 가서요. 투닝을 바탕으로 한 자기서사 쓰기, 퍼스널 내러티브 라이팅을 글을 쓰게 합니다. 또한 이때 저는 구글 닥스뿐만 아니라 그래멀리도 활용해요. 이거 활용하면요. 뭐가 좋냐면 오류 체크해줘요. 오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떠요. 그리고 추천 문장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요. 투닝을 활용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회상을 구체적으로 해서 글쓰기 유창성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구글 닥스와 그래머리를 쓰니까요. 오류를 감소시켜줍니다. 그래서 글쓰기의 정확성이 향상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학생의 일상툰 작품입니다. 학교 끝났다. 학원 가야지. 선생님이 짐을 옮기는 걸 봤어요. 도와드릴까요, 선생님? 도와주면 고맙지. 이제 끝났다. 학원 가야지. 좀만 더 도와줄래? 맙소사. 라는 건데요. 이것을 구글 닥스의 그래멀리를 활용해서 정확성까지 높인 작품입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회상이 되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구체성이 굉장히 높고요. 정확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수업은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뭐 하냐면요. 학생들의 대상으로 일상품 잘 만든 아이들 교내상 부여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전시관을 만들어서요. 학생들이 이렇게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우수작들을 볼 수 있게 만들었어요. 잽을 활용해서 만들었고요. 가보겠습니다. 파별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학생들이 다 같이 와서 1등한 작품 얼마나 잘했나 보자. 학교에 울상을 주고 있어요. 너 괜찮아? 나 차였어. 친구 관계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친구일 때는 I feel so empty. 홍호에 어쩌다 그녀의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진짜 친구 베스트 프렌드일 때는 차였어 헤헤 놀리는 거예요. 바보 하면서 막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가면서 관람을 하는 거예요. 다음 작품 여러 작품으로 이렇게 보세요. 나가면 또 다른 학과의 작품도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들은 그 LMS에 다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세부 능력 이상까지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원 모의고사와 또 연결했어요. 우리 영어 고2 2022년 고2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9번 문항과 연결했는데요. 19번 영어 영역에서 19번 문항은 언제나 이 신경 변화 문제예요. 중간에 한번 반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이 이렇게 변하는 건데 이거를 아이들이 스토리 구조만 알아도 되게 쉬워요. 이걸 좀 틀린 아이들이 있길래 이걸 가지고 튜닝을 했습니다. 가르쳤고요. 이 지문을 가르쳐 줬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거 튜닝으로 요약해봐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요약한 친구가 있고요. 요약을 하는 거예요. 따단 이렇게 요약했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똑같은 지문인데 이렇게 다르게 요약한 친구도 있습니다. 낙낙 녹색 문이어가지고 갈색 문이어가지고 실제로 튜닝에 갈색 문이 없어서 드로잉까지 한 거예요. 색깔을 보이시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한 친구도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19번 문항의 글의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틀리지 않도록 좀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그럼 튜닝 어떻게 쓸래?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창체 시간에 써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교내상까지 연계할 계획입니다. 우리 매번 창체 시간에 영상만 보잖아요. 그런 게 너무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이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장애인 인식 개선 편, 우리 장애인 인식 개선 주간이 있잖아요. 그때 되면 저는 학생들의 대상으로 이런 교내상을 만들고자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한 4컷 정도로 또는 6컷 정도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보여줄 수 있는 웹툰을 만드세요. 하고 교내상은 장애인 인식 개선 웹툰 제작 경진대회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시간에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보고 튜닝으로 웹툰까지 만들 수 있도록 해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튜닝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선생님들 그리고 더욱더 많은 사례를 보고 싶은 선생님들은 자, 스캔 한번 해보세요. 핸드폰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보실 분들은 짜잔. 네, 지금 보여드린 이 영상 아래에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그 링크에 달아둔 걸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이 영상이 설명 부분에 있어요. 이렇게 저희가 튜닝을 제가 운영하는 연구의 스몰랩 팀원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 있게 만들었고요. 클릭하시면 영상도 볼 수 있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사례,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어떻게 수업했는지 사례들 클릭하시면 다 보실 수 있으세요. 수업 사례까지 보이시죠? 네.
다양한 수업 사례들 이렇게 넣어놨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넣어놨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써니까 이런 게 좋더라. 이게 좀 안 좋더라. 미리 알고 수업하시는 것과 모르고 수업하시는 것과 다르죠. 국어, 사회, 영어 시간에 쓰니까 이런 게 좋더라. 호환성, 그런 어떤 모델을 썼더니 좀 이런 오류가 있더라. 이런 것들입니다. 팁들도 넣어놨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것들인데요. 많이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투닝 저랑 같이 한 쭉 7차시 동안 달려왔는데요. 힘드셨나요? 투닝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웹툰 제작 에듀테크 투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